자, 일단은 간단하게 개정 법령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추가 법령 2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개정 법령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추가 법령은 이거예요. 적극 행정 운영 규정입니다. 최근에 경찰 관련 시험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폭력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 규칙은 작년도 2차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유일하게 법령에서 적중 못했던 게 이 법이에요. 이걸 내가 언급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노량진에는 한 사람도 언급한 사람 없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 2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정 법령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왜? 전체가 삭제된 거예요. 우리 국자법에 보면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는 뭐라 그랬어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 원래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한 명은 상임위원이잖아. 그러니까 위원장과 한 명은 상임위원이잖아. 그런데 세종시는 뭐예요? 비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전체 내용이 이제 삭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자, 삭제되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게 국가공문법에서 결격 사유가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 보면은 가번은 원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가번은 원래 있는 거고 나하고 다가 추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2개가 추가된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추가된 게 뭐예요? 자, 원래 추가되기 전에 이제 가압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성폭력 범죄는 뭐라 그랬어요? 얼마? 100만 원 이상, 벌금은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고 3년이 지나지. 이거 2개만 여러분이 기억했잖아요.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지금은 성폭력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 스토킹 범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2가지가 추가되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추가된 거 보면은 여기 2호, 3호가 있어요. 2호, 3호는 여러분 제가 참 미안하게도 그 프린트물에 제가 추가를 못했어요. 아차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혹시 2가지만 좀 적어두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이용법에서는 2호, 3호가 뭐예요? 엄난한 부호, 문헌, 음향, 하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하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요것도 뭐예요?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 벌금,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토킹 범죄도 벌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폭력하고 정보통신 요 2호, 3호하고 스토킹 범죄 요거는 100만 원 이상 벌금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 사유다.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여기 추가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2호와 3호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이거 빔을 떼어줄 테니까 아니면 앞에 친구가 대신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좀 적어두세요. 요게 추가됐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속성지. 자,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언급했고 또 모의고사에 다 반영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근속성지는 1년에 몇 번이죠? 전에는 한 번인데 지금은 2번까지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2번까지. 자, 그리고 요 5항이 추가됐어요. 신설되었다. 요 5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 심사
건속 승진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건속 승진 임용일 며칠 전까지 20일 전까지 해당 기간 건속 승진 대상자 그리고 건속 승진 임용 예정 인원을 누구한테 보고한다? 청장한테 보고한다. 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기억하세요. 20일 전까지지 30일 전까지 가면은 안 된다. 됐죠? 자, 건속은 2번 실시한다. 그리고 20일 전까지 청장한테 보고한다. 요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또 우리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 기본 수업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했던 건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 각 호에 해당되는 범죄가 밑에 있어요. 밑에 어떤 범죄인지 한번 볼까요? 살인 범죄, 살인 동그라미 할까요? 상해, 폭행 동그라미 할까요? 그리고 강간과 강제 추행은요. 강제 추행은 없습니다. 강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하세요. 절도와 강도에서도 절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도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가정폭력 동그라미 하시고 아동학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폭력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폭력 X라고 하세요. 성폭력 범죄 X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다음 각 호 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이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범인 근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우리 경찰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직무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일단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관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어떤 뭐 살인 범죄라든가 강도라든가 그죠? 강간이라든가 이런 범죄자를 맞대응할 때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도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해당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범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어떤 범죄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살인, 상해, 폭행, 강도, 강간,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은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또 범죄를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관리 규칙이에요. 자, 장비 관리 규칙은 자, 차량 운행 절차 있잖아요. 차량을 운행하게 될 때는 사용자가 경찰 배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 그리고 해당 경찰 기관장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운행 허가서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차량을 운행할 때는요. 배차 관리 시스템의 운행 사항을 입력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운행 사항 입력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죠? 예, 바로 112 교통순찰차처럼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사항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이게 추가된 거예요. 개정되면서.
자, 그다음에 또 100조에 보시면은 장비 관리 규칙에서 100조에 보시면은 요게 또 이번에 개정됐죠. 3단계가 개정됐어요. 차량 점검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3단계예요. 1단계가 일일 점검이잖아요. 운전자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단계가 뭡니까? 월간 점검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대형 경찰버스라든가 화물, 특수차는 분기 한 번 점검합니다. 요까지는 똑같아요. 3단계가 원래 뭐였습니까? 정기 검사에 대비해서 하는 게 특별 점검이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고 어떻게 나와 있다? 기관장이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또 단서가 추가됐어요. 단서가 우리 무기 탄약 해수 보관에서 이미 해수 대상자 있죠. 두 문자가 뭐예요? 예, 여기 있잖아요. 고정 불안은 저기다. 맞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회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해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요 단서가 추가되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또 시험에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자, 원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단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신속한 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뭐예요? 즉시 해수할 수 있으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해수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하고 계속 해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뭐예요?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일단은 뭡니까? 심의의 결과 필요 없어요. 해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예,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해야 돼요. 하고 나서 뭐 한다? 해수했던 것이 타당한지 그것도 심의하고 또 계속 해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되었다.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뭐 크게 그냥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 비상 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입니다. 허가에 대한 특례가 되겠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뭐 천재지변 등등 어떤 뭐 비행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기책 사유 없이 출국 제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외국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 그렇죠? 또 운항 자체가 중단이 돼 버렸잖아. 그러면 기책 사유는 외국인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이 출국이 지금 제한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또 외국인 신청에 따라서 뭐예요?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돌아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체류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렸어. 그죠? 갑자기 또 비행기가 못 떠. 장기적으로 항공 운항 자체가 중단돼 버렸어. 그럼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외국인 신청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뭐 한두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체류 연장 만료 이후에도 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1항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다. 특별하게 뭐 암기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출입국 관리법에서 강제력 행사예요. 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거쳐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강제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이번에 우리 그 마지막 제가 동영 모의고사 특강 문제에도 요걸 수록을 했어요.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이게 신설된 거예요. 다 신설된 거예요. 우리 경찰 인권 보호 규칙 공부하잖아요. 법령 시간에, 그죠? 공부하는데 요게 다 추가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인권 교육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신규 임용 예전 경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이 있고요. 재직 경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도 있고요. 경찰 간서장에 대한 인권 교육도 있고, 그다음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이 있고, 인권 강사 경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이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요게 해당되는 교육 시간을 기억하세요. 교육 시간. 자, 그러면은 신규 임용 예정 경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시간 몇 시간이에요? 밑에 있잖아. 5시간 이상. 요거는 5시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 간서장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재직 경찰관에 대한 인권 교육하고 경찰 간서장에 대한 인권 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요거 두 개는 6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에 대한 인권 교육은 몇 시간이죠? 1시간 이상이에요. 이건 1시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권 강사 경찰관에 대한 인권 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40시간 이상. 40시간. 나겠죠? 이 교육 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교육 시간을 기억하면은 인권 교육 종류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잘 아시겠죠? 어차피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35조인데요. 인권 보호 규칙의 35조 조사 중지 부분이에요. 조사 중지 부분에서 요 사호가 추가됐어요. 사호가. 오늘 추가되었다 하는 거 아시고 추가시켜서 그냥 한번 읽어봐라 말입니다. 요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실종 아동에서 또 하나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종 경보라는 게 있고 유괴 경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밑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실종 경보가 있고 유괴 경보가 있고 경보 해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실종 유괴 경보 발령입니다. 자, 시도경찰청장은요, 실종 유괴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종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누가 발령할 수 있다고요? 기억하세요. 누가 발령할 수 있는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관할 말고 타 시도 경찰청장 관할 구역에도 실종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타 시도 경찰청장에게도 같은 내용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면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보 해제 사유에 해당되면은 즉시 만다? 해제한다. 당연하지요. 경보 해제 사유에 해당되니까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경보 해제 사유가 뭐예요? 뒤에 넘기시면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있잖아, 제일 밑에. 경보 해제 사유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왜? 너무나 뻔한 겁니다. 보세요. 대상자가 발견돼서 실종한 대상자를 발견했어. 그럼 더 이상 뭐 필요 없잖아요. 경보할 필요 없잖아. 그죠? 경보 해제가 됩니다. 범인을 근거했어요. 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합니다. 해제를 요구한다 이 말. 또 경보 발령 기간이 종료가 됐어. 그 다음에 또 경보 발령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다 경보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경보 해제 사유입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대상자를 발견했지요. 그 다음 범인을 근거했지요. 그 다음에 중단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지요.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종료됐잖아요. 또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보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걸 보세요. 유괴 경보와 실종 경보 보면은 어떤 경우에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위에 세 가지는 실종 경보 발령 사유예요. 밑에 세 가지는 유괴 경보 발령 사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가지 모두 갖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실종 경보, 유괴 경보 발령이 가능해요.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뭐 발령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세 개 모두 충족이 되어야 모두 갖춘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세 개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개정법령이에요. 개정법령. 뭐 별로 없죠? 그죠? 작년도 2차 시험 치고 그 이후 개정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행스럽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2차 시험 이후에 개정된 거는 이 정도만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추가 법령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아시겠죠? 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이게 최근에 경찰 관련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원래 성진 시험에서 나왔던가? 하여튼 언급이 된 거예요. 성진 시험이라든가 경감무 시험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채에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이 경찰청에서 의뢰를 하잖아, 교수한테. 그죠? 의뢰를 하면은 어떻게 의뢰하느냐? 최근에 경찰 관련 기출 문제를 봉투에 넣어서 USB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해야 돼요. 유출하면 안 되니까. 서약서 하고 그렇게 동봉을 해가지고 교수한테 보냅니다. 내가 잘 알죠. 나도 교수를 했으니까. 내 옆방, 내 한 학기 후배가 출제를 했으니까요. 나이는 많은데 내 후배예요. 그 양반이 출제를 했으니까요. 내가 알죠. 어떻게 온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기출 문제를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참고해서 출제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경찰 관련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순경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기출 관련 우리 경찰 관련 시험에서 나왔던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튀어나오면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험 준비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범위는 자꾸 넓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가면 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빨리 합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적극 행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봅시다. 자, 목적 한번 볼까요? 목적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우리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법부 소속 공무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입법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부와 관련되어 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부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적극 행정이 뭐냐? 소곡 행 가끔씩 소곡 행정 하는 걸 들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징계에도 소곡 행정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적극 행정이 있고 소곡 행정이 있는데 적극 행정이 뭐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게 적극 행위예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극 행정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왜?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뭐예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뭐라 그런다? 소극 행정. 얻은 게 좋은 거야. 적극이에요. 소극은 좋은 게 아니다. 나쁜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이란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요거는 눈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책 프린트물은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뭐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뭐 새만금 개발청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포함돼요? 요걸 체크를 잘 하세요.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국무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좌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가기관이 국무조정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참고로 보는 겁니다. 아, 저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에요. 뭐 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인데요. 여러분도 경찰관 되면은 적극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승진도 잘 되고요. 특별 승진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 경찰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경찰 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현실에 실무에 적용이 딱 되었을 때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이잖아요. 여러분이 적극 행정을 했음으로 해서 그런 어떤 행정 자체가 발전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특진 대상입니다. 좀 이따 나와요. 조금 이따 나온다. 특별 승진 대상이 된다고.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1년에 몇 번 이상 실시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시를 해야 돼.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죠? 인사혁신처장이지 행정안전부 장관 하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장이에요. 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는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 나옵니다. 다 인사혁신처장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체 안 나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이게 나왔을 때 무조건 틀렸다 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인사혁신처장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하면 틀리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꼭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가, 장관이 뭐예요? 제정 또는 개정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법률로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니까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대통령이 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총리가, 장관이 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늘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저는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좀 시각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책에서 그냥 그대로 프린트물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구성입니다. 구성은 몇 명이에요? 9명 이상 45명 이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 이상은 민간 이원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위원장은 누굽니까?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고 민간 이원 중에서 누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또는 민간 이원 중에서 위원장 한 명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민간 이원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는 됐으니까요.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도 있고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원들은 누가 임명 위촉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 위촉을 하게 되고 이때 위원 임명 위촉을 할 때는 감사기구장을 포함해야 돼요. 감사기구장을 위원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임명 위촉할 때. 아시겠죠? 감사기구장을 포함해야 됩니다. 위원에 포함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임기는 민간 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이고 몇 번 연임이 가능하다? 2차례만 가능하다. 한 번 연임 가능하면 틀리는 거예요. 2차례 가능한 2차례만. 자, 회의는 잘 보세요. 원래 구성은 9명 이상에서 45명 이하입니다. 맞죠? 그런데 회의할 때는 달라요. 회의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뭐예요? 위원장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몇 명? 8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자,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회의할 때는 위원장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민간 위원도 당연히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의결 정도수는 뭐죠? 제가 출가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우대 조치 한번 보세요. 적극 행정을 한 우리 공무원들 우대 조치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은요, 우수 공무원, 유공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 성과라든가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호부터 8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중에 이거 8개 중에서 하나 이상은 뭐예요? 무조건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 이상.
한 개를 부여하면 한 개를 부여하든 두 개를 부여하든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 이상은 부여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대 조치. 무조건 한 개 이상. 8개 중에서 한 개 이상은 부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특별승진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경찰생활 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가 인정을 받으면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뭐예요? 7년, 5년 있잖아요. 그거 단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가능한 거예요. 근속.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성급도 그리고 또 성과금,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도 부여합니다. 또 성과연봉 최고 등급도 부여가 되고요. 성과계약 등 평가 최상위 등급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점도 부여하고 나중에 승진할 때.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이런 조치를 한 개 이상은 부여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경찰관 되면은 적극적으로 경찰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국무총리 표창 이상입니다. 체크하세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 임용할 때는 계급별, 직급별 정원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거는 근속승진이니까 놔두시고요. 자, 특별 총리 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는 특별승진 임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정원을 초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 초과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요구 면책이에요. 자, 적극 행정을 보다가, 그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책임 없다. 책임 면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면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적극 행정을 추진했어요. 그 결과, 그 행위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라든가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물어야 안 물어요? 묻지 않는다. 면책이다. 책임을 면한다. 알겠죠? 면한다. 자, 그리고 또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자, 면책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무조건 추정합니다. 알겠어요? 왜? 시킨 대로 했잖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장이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무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사망도 똑같은 말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도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만다 추정한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요거는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위에 거는 뭐예요?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장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고 밑에는 위원회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알겠죠? 그 차이지 뭐 다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암기보다는 한 서너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문장에서 장난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징계 면제도 똑같습니다. 징계 면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자,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앞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앞의 내용은 면책이고 뒤에 거는 징계,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징계 의결 부과. 의결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앞에 거는 뭐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요거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다. 그 다음에 똑같잖아 보세요.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징계 의결 등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장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망은 뭐예요? 위원회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내용이 똑같죠? 그렇죠? 앞에 거는 면책,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는 16조와 17조는 막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3번 정도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우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이 여기에 1호, 2호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죠?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아서 징계 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적극 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 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우리 공무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지원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지원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또 2호 있잖아요. 또 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퇴직한 공무원도 2호는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퇴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소속 공무원이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 예,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핵심은 이거예요. 적극 행정 추진한 공무원입니다. 적극 행정 추진하다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어떻게 하라고? 지원을 무조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는 할 수 있다라고 놓을 거예요. 나온다면. 또 퇴직 공무원 포함인데 제외로 놓을 수 있어요. 알겠지?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또 2호인데 1호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놓을 수도 있어요. 또 2호의 경우잖아요. 2호는 이거잖아요. 시험에 1호의 경우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서 또 18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곡 행정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소곡 행정은 안 좋은 거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곡 행정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는 자, 그러니까 신고사항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정하죠? 요거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이거 인사혁신처장 하면 틀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소곡 행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우리 징계에서 소곡 행정이 나오면은 성진 임용 제한 기간이 걸리죠. 소곡 행정은 맞나요? 기억납니까? 강등, 정지, 감봉, 면책이잖아요. 18개월 제한되죠? 18개월, 12개월, 6개월이잖아요. 여기다 6개월 더 추가되는 거 있죠? 추가되는 사유가 뭐예요? 소곡 행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품, 향수수, 그 다음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뭐 이런 다 들어가잖아요. 음주운전, 적정 거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소곡 행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해당되면은 6개월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파견 기간 중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적극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한다고요? 예, 소속 경찰 기관장이 아니고 파견 받은 기관장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고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좀 쉬었다가요. 마무리할게요.